근데 이제 파산 선고는 받았는데 면책이 안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냥 파산자 상태로 한 10년 동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안녕하세요. 리얼로펌 이창희 변호사입니다. 일단 회생하고 파산의 차이는 대부분의 분들이 회생은 갚아야 되고 파산을 하면은 안 갚아도 된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파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본인 재산의 범위 안에서는 좀 빚을 갚으셔야 됩니다. 첫 번째. 그리고 파산만 한다고 해서 이 채무가 다 면책이 되는 게 아니고 파산 선고 이후에 이제 면책 심사라는 거를 별도로 좀 받아가지고 면책까지 다 받아야지 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한 푼도 안 갚고 그냥 파산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좀 크게 잘못된 생각이시라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나는 회생을 해야 되나 지금 파산을 해야 되나, 지금 상황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. 소득이라든가 재산에 비해서 채무가 너무 많아서 또 채무를 좀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회생 또는 파산을 좀 고민을 하실 겁니다. 회생을 하려고 하면은 소득이 있어야죠. 소득. 그 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요 채무 변제 및 생계 유지를 위한 충분하고도 좀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. 근데 그 소득 활동이 좀 불가능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고령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회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. 그 다음 두 번째,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,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신체적인 부분도 있고 정신적인 어떤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빚이 너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. 본인이 감당하기에. 이거는 뭐 회사 대표님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누군가가 내 명의를 빌려가가지고 그렇게 된 경우에 뭐 세금이 몇 억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연대보증으로 해서 그런 빚이 몇십억이 있고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한 달에 200만 원, 300만 원 벌어가지고 이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? 하여튼 그런 분들도 좀 파산을 좀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잘못된 오해 때문에 이제 파산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더라. 그래 나는 이제 일하는 것들을 힘들고 해서 그냥 빚을 못 갚겠습니다. 그분은 그렇게 받아주겠습니까? 그래서 요 제가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한번 봐보셔야 됩니다. 첫 번째, 본인이 고령이신가? 또는 본인이 근로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가? 아니면은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무가 많은가? 아마도 그 세 가지 모두에 다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클 거고 파산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. 그 파산 관제인이 이제 면책 심사를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 면책 심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5년치 계좌 내역을 다 털어서 이렇게 보는 거고, 그래서 그 5년치 계좌 내역 중에서 재산을 은닉했다라고 볼 수 있는가, 또는 이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그런 행위들이 있는지를 다 좀 조사를 합니다. 뭐 파산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 신청하고 면책 신청을 또 별도로 해서 면책 결정까지 나와야지 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파산 선고는 받았는데 면책이 안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냥 파산자 상태로 한 10년 동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뭐 파산 선고 이후에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해서 파산자 상태로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저는 해외 출국을 못 하나요? 해외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해가지고 빚을 좀 갚고 싶은데 파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요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해외 출국을 못 하는지, 그건 아닙니다. 기본적으로 해외 출국은 좀 가능하다. 특히 젊은 나이에 이런 걸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공무원 시험 준비를 좀 오랜 기간 동안 해왔다. 만약에 파산 면책을 받으면은 공무원은 안 되는 거냐? 다행히도 파산 선고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면책 결정까지 받으시면은 공무원 시험 응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. 회생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공무원 시험에 당연히 응시도 하실 수가 있고, 소득이 좀 많이 늘어났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 늘어난 소득에 따라 가지고 좀 추가로 좀 변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생길 수가 있겠지만, 공무원 시험 응시하는 것 자체는 회생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회생 또는 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
이게 가족들한테 피해가 생기는 거는 아닌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요 뭐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.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요 채무 문제가 좀 많이 생겨서 요거는 내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은 다 빚 갚는 데 사용이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이거를 배우자 명의로 돌리거나 자녀 명의로 돌리거나 그러면 이제 본인이 파산하는 과정에서 그 관련된 문제는 생길 수가 있죠. 네, 이제 보험도 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보험 중에서 실비보험이라고 하죠. 내가 뭐 병원에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치료를 받아야 된다거나, 근데 뭐 나한테 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를 좀 보전해주는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근데 해지 환급금이 있는 뭐 적립식이라고 하죠. 적립식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의 성질뿐만이 아니고 재산의 성질도 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지 환급금이라고 하는 나의 재산, 해지됐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 그 재산이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 해지 환급금은 파산재단에 이제 편입됩니다. 요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죠. 이거 파산하면은 뭐 인생 망하나요?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파산 신청을 하는 행위 자체가 내 인생이 망하는구나, 이렇게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까지 몰린 분들이 어떻게든 뭐 다시 내 인생을 좀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이제 선택하는 게 회생 또는 파산이라는 거죠. 내가 내 문제를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.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한 이후가 되면은 다시 새로운 어떤 좀 삶을 또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지금 나는 파산을 할 수 있는지, 아니면은 내가 뭐 어떻게 회생을 통해서 내가 좀 뭐 제2의 인생을 좀 뭐 살아봐야 되는지, 이런 것들은 좀 전문가들한테 좀 문의를 좀 하셔서 본인한테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거를 좀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